안녕하십니까. 가스 기능장 실기 강의를 할 권혁재 원사입니다. 실기 출제 기준은 일반적으로 가스 제조에 대한 일반 전반적인 사항이 나오는 것으로 1차 시험을 기준해서 2차 시험은 정확히 쓰는 즉 가스의 성질, 용도, 그다음에 설비에 대한 안전, 그다음에 이제 용기에 대한 일반 취급사항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실무에 가깝게 실무에 준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실기시험입니다. 그래서 실기시험은 1차 시험을 토대로 하는데 그 1차 시험 위에 정확히 서술할 수 있는 게 실기시험입니다. 그리고 또 그림을 보고 동영상을 보고 거기에 대한 부품의 정확한 명칭을 쓰는 게 실기시험입니다. 실기시험은 보통 12문제, 12문제 플러스 마이너스 3, 4문제를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12문제를 기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4문제를 더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동영상 문제는 보통 10문제로 나오는데, 실기 서술할 때는 즉 핵심적인 단어가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죠. 핵심이나. 그래서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의 핵심이 뭔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 제1장서부터 간략하게 우리 1차 시험을 대비해서 다 알기 때문에 또 그 토대 위에 하기 때문에 핵심 단어만 짚어가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가스 제조 및 분석 받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가연성 가스는 뭐냐? 가연성 가스는 법에 정해져 있기를 공기 중에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하한이죠. 가연성 가스는 폭발하한입니다. 하한이 10% 이하인 것과 상한과 한의 차가 20% 이상 되는 거, 이거 갖다 보면 가연성 가스입니다. 그래서 가연성 가스는 폭발 범위가 하한이 10% 이하인 것과 상한과 한의 차가 20% 이상인 것을 우리는 가연성 가스인데, 일반적으로 브로마 메탄하고 암모니아는 일반 가연성 가스 범위는 들어가지 않지만 가연성 가스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즉 그 하한이 10% 이하이고 상한과 한의 차가 20%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암모니아는 약 15%에서 28%고 일반 브로마메탄은 약 13.5에서 14.5기 때문에 가연성 가스 범위는 들지 않지만 가연성 가스로 법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연성 가스 범위에 들어지 않지만 가연성 가스는 액화 브로메탄하고 일반적으로 암모니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한과 한의 차가 20%고 하한이 10% 이하의 가연성 가스 정의를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다음 페이지 나와서 독성 가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독성 가스의 정의는 뭐냐?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 농도가 얼마? 5000 ppm 이하인 것을 우리는 독성 가스랍니다. 이랬을 때 독성 가스는 포세엔 같은 0.05, 오존 같은 0.1, 일반 황화수 같은 약 10 ppm 요하치 되는데, 이게 다 독성 가스긴 하지만 이 독성 가스의 허용 농도 기준에 대해서 쓰시오 요하치입니다. 허용 농도 기준에서 쓰는 거 보면 이렇습니다. 허용 농도 기준은 일반적으로 허용 농도가 이제 5000 ppm 이하인 것을 우리는 독성 가스라고 합니다. 독성 가스 얼마냐 했을 때 5000 ppm 이하일 때 독성 가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허용 농도 기준은 어떠냐? 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의 대기 중에 1시간 동안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우리는 허용 농도랍니다. 사람을 기준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흰쥐를 사용해서 약 1시간 동안 노출시켰을 경우 얼마? 14일 이내 50%, 약 2분의 1, 약 14일 이내 50%,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농도를 우리는 허용 농도랍니다. 이 갖다 우리는 LC50 기준 이와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용 농도 기준 알아주고 우리는 독성 가스의 허용 농도 얼마냐? 약 5000 ppm 되겠습니다. 5000 ppm.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고압가스 정의, 우리 고압가스는 뭐냐? 고압가스 정의의 법으로 정의는 고압가스의 종류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건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능장 정도 되면 이 범위는 알아야도 되겠죠. 먼저 일반적으로 종류를 4가지로 구분한다면, 즉 35도씨
또는 상용 온도, 일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를 우리는 고압가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아세틸렌은 뒤에 또 별도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35도씨에서 또는 상용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를 고압가스라고, 두 번째는 15도씨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 가스를 고압가스. 그래서 아세틸렌 가스는 고압가스에 해당되겠습니다. C가 2개고 H가 2개인 아세틸렌 가스. 그다음에 세 번째 35도씨 또는 상용 온도에서 압력이 0.2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 이것을 우리는 고압가스라 합니다. 즉 0.2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는 고압가스로 치고 있고, 그다음에 35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아나수소, 액화브로메탄, 액화산화에틸렌 같은 거, 이런 것은 우리는 고압가스라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가스의 정의 이 네 가지로 구분해서 외워두셔야 되고, 법의 토대로 근간이 되는 거니까 외워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해진 거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두 번째 이제 가스의 특성을 한번 살펴봅니다. 가스의 특성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걸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필요한 사항만 살펴본다면, 일반적으로 도시가스는 타운가스, 시티가스 여러 편하죠. 도시가스의 연료, 우리 가정에서는 도시가스는 일반적으로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또 이를 사용 수용가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용 연료로, 그러면 산업용 발전으로 도시가스를 많이 쓰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 원료가 되는 거, 원료는 즉 액화석유가스, 액화천연가스, 즉 나프타 등이 일반적으로 도시가스 원료로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의 열량은 보통 11,000kcal, 11,000kcal per 세제곱미터 이 열량을 공급하는 게 일반적인 상이죠. 11,000. 그럼 도시가스의 성질은 일반적으로 메탄, 도시가스의 주 성분은 다 알다시피 메탄입니다. 메탄은 일반적 B점이 마이너스 160도 정도 되죠. 액화시키면 약 600분의 1로 축소가 된다는 게 일반 도시가스의 성질 특성이 되겠고, 이랬을 때 도시가스를 사용할 때 대체 천연가스 정의를 쓰시오. 이와 같이 나누겠습니다. 서브스턴트 내추럴 가스라고 해서 내추럴 가스에서 대체 천연가스, 즉 다른 말로 합성가스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보통 대체 천연가스, 합성가스 칭하기도 하는데, 대체 천연가스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대체 천연가스는 이제 합성 천연가스로 부르지만 주성분이, 대체 천연가스는 석유 및 석탄의 탄소 원료로부터 제조된 천연가스에 상당하는 성당을 가진 가스를 대체 천연가스입니다. 즉 모양이 같은 거, 성상이 같은 걸 우리는 대체 천연가스, 뭘 기반으로, 즉 석탄 또는 일반적으로 석유를 토대로 해서, 석탄이나 석유를 토대로 해서 탄소 원료로 만든, 즉 메탄이 하나 있는 원료로 만들어진 게 대체 천연가스다. 즉 주성분이 일반적으로 석탄이나 석유에서 얻어지는 게 대체 천연가스라고 한다면, 이럴 때 이런 규격은 일정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주성분이 메탄이고, 메탄이므로 발열량 비중이, 이것도 메탄 범위에 들어가는 성상을 가진 이런 도시가스를, 아니면 천연가스를 대체 천연가스랍니다. 그럼 합성 천연가스, 즉 합성 천연가스는 말 그대로 대체는 일반적으로 석탄이나 석유를 갖다 그 비슷한 걸로 만들어낸 거라면, 이런 정도를 이해를 한다면, 이러면 합성은 뭐냐? 섞었다는 거지. 대체는 바꿨다는 거라면 합성은 섞었다는 거예요. 신텍스, 즉 섞었다, 합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합성 천연가스, 신텍스, 일반적으로 내추럴 가스, 일반적으로 제조 가스라고 하죠. 매니팩처리 가스, 즉 제조 가스라고 불리고, 약 95에서 98%가 메탄으로 추정되어 있고, 이건 석탄이나 석유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석탄이나 나프타로 제조되는 가스를 우리는 합성 천연가스, 석탄이나 나프타 등에서 나온 탄소 성분을, 즉 합해서
합해서 만든 걸 우리는 합성 천연가스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 성분이 석탄이나 나프타로부터 제조된 가스를 우리는 합성 천연가스, 천연가스와 비슷한 에너지 함량을 함유하고 있다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즉 합성 천연가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액화 천연가스는 말 그대로 천연에서 나온 액화 천연가스, 내추럴 가스를 즉 천연에서 나온 천연에 나온 LNG 즉 액화 천연가스를 액화시켜서 즉 천연에서 나온 가스를 그대로 액화시켜서 만든 게 액화 천연가스 즉 내추럴 가스, 메탄을 주성분을 한 천연지대에서 얻어진 가스를 약 마이너스 160도 이하로 액화시켜서 만드는 게 액화 천연가스, 즉 저장이나 선적을 위해서 초저온 용기에 메탄 성분을 천연에서 압력을 가하여 섭씨 마이너스 162도 즉 162도 이하로 냉각하여 액화한 것을 우리는 액화 천연가스라 합니다. 액화 천연가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시가스의 원료인 LPG, LNG, 나프타 등을 원료로 해서 합성 천연가스, 대체 천연가스가 있고 거기에 액화 천연가스의 정의 이건 간단히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수소 봤습니다. 일반 가스는 여러 가지 수소의 성질도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수소가스에 수소 자동차에 충전하고 이제 수소 발전이 많이 들어갑니다. 가장 가벼운 가스로서 일반적으로 고온에서 수소는 고온 고압에서 강제를 갖다 탄소와 반응하면 메탄을 형성하죠. 이런 것 갖다 우리는 탈탄작용 또는 수소치성이라고 합니다. 즉 강제 수소를 보할 때 고온 고압에서 보관하게 되면 일반적 용기에 있는 탄소가 메탄을 형성해서 즉 탈탄작용 수소치성을 일으킬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탈탄작용하는 반응식 탄소강 즉 탄소강에다 수소를 집어넣어서 메탄이라고 철이 빠져나오는 거 반응식 알아두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탈탄작용을 방지하는 금속 한 가지를 쓰시오, 두 가지를 쓰시오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탈탄작용 방지 금속은 텅스텐, 크롬, 그러면 티타늄, 몰리브덴 반응, 텅크바 몰디 일반적으로 텅스텐, 일반 크롬, 티타늄, 그다음에 몰리브덴, 바네듐 이런 게 탈탄작용 방지 금속이고 일반적으로 탈탄작용 방지 재료는 보통 크롬광이나 188 스테인레스광을 쓰죠. 즉 방지 금속하고 방지 재료는 틀리게 됐습니다. 방지 재료는 일반적으로 우리 용기나 이런 데 만들어 쓸 수 있는 그 재료를 갖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5 내지 6%의 크롬광이나 188 스테인레스광이 주로 수소를 사용하는 데 이용된다는 거 좀 외워 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소 공업적 제법이라는 것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산소에 보겠습니다. 산소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산소는 공기 중에 약 얼마 였습니까? 약 20% 정도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공기에 약 20%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 공기 중에서 많이 얻게 되고요. 그래서 공기 액화 장치 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공기 액화 장치는 뒤에 약 71페이지에 다시 나온 데 있어서 그쪽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공기를 액화시켜서 만든 게 공기 액화 장치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전해분해죠. 수전해법 물로 전기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를 얻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수소와 산소 분해해서 얻을 때 반응식하고 일반적으로 물 전기 분해를 해서 얻어지는 특징이 있다면 가장 큰 특징이 순도가 높다는 거죠. 순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는 게 있고 가성수다를 집어넣어서 일반적으로 물 전기 분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공업적 제품에서 공기 액화 장치에서 한번 살펴보고 인체에 미치는 양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면 인체에 미치는 양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산소가 많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산소가 많아도 우리 몸에 인체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인체 영향을 주는 요였습니다. 먼저 산소가
산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쓰시오, 한 가지만 쓰시오, 두 가지만 쓰시오 였을 때 간단히 한번 쓸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체 산소를 흡입은 인체 독성 효과보다 강장의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산소가 많아서 일반적으로 심장이나 이런 게 터질 수 있는 이런 수 있는 그 강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너무 많아도 안 됐고, 두 번째, 산소 과잉이나 순산소의 경우 인체에 유해하다 있습니다. 유해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약 60% 이상이 고농도는 12시간 이상 흡입하면 폐혈증이 발생하고 어린이나 작은 동물인 실명 또는 사망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60% 이상이면 12시간이 흡입하면 폐혈증이 나타나서 사람이 사망하게 됐고, 일반적으로 어린이나 작은 동물은 이와 같이 산소가 많은 곳에 노출되면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는 독성가스는 아니지만 강장 효과 때문에 인체 악영을 주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미치는 양을 참고로, 독성가스는 독성가스 효과보다는 무슨 효과? 강장 효과가 있다. 강장 효과 있고, 일반적으로 산소에 노출되면 약 60%에서 고농도 12시간이면 폐혈증이 발생하고, 일반 산소가 너무 많으면 일반적으로 실명이나 사망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소는 공기 중에 약 한 78% 정도가 들어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그 용도가, 질소는 급속 냉매로 사용되죠. 급속 동결용 냉매로 사용하고 산화 방지용 보제로 써야 되고, 기타 기밀 시험 퍼지할 때 우리가 가스를 갖다 퍼지할 때 독성 가스나 아니면 가연성 가스를 밀어내고 일반 독성이 없는 이제 기밀 시험할 때 질소 가스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염소가스의 특징은 산소와 수소와 염소가 반응하면 급격히 폭발하는 이런 수소 폭명기를 만들 수 있는 염소 폭명기, 수소 폭명기죠. 수소와 염소가 혼합하면 폭발성을 가질 수가 있고, 독성이 허용 농도가 1ppm 이하로 독성이 강한 가스입니다. 강한 가스고, 일반 염소가스는 보통 수도를 갖다 살균한다든지 수돗물을 살균한다든지, 일반적으로 즉 표백자로 쓰다든지, 즉 펄프나 종이 같은 표백자를 쓰고, 일반적으로 염소 같은 경우는 비닐, 즉 합성수지 만드는 데도 원료로 쓰고 있습니다. 공업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염소가스는 독성이 강해서 염소가스가 누출되면 제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소가스는 보통 물에 들어가면 산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염소가스의 제독제는 소석해, 가성소다, 탄산소다 수용액이 일반 제재, 독성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가스 누출 시 사용되는 제독제를 두 가지만 쓰시오, 한 가지만 쓰실 때 소석해, 가성소다, 탄산소다 이걸 써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염소가스는 또 독성가스이기 때문에 누출되면 안 돼서 보통 안전밸브를 스프링식으로 쓰지 않고 가용전식을 씁니다. 염소가스는 가용전식을 쓴다. 가용전식일 때 용융 온도는 65도씨에서 약 68도씨 안전변을 사용한다. 즉 가용전식 안전밸브를 사용하는데, 이때 융유 온도는 얼마냐? 보통 65도, 68도, 즉 가용전식. 일정 온도가 올라가면 녹아서 안에 있는 장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가스가 밖으로 유출되도록 안전장치, 즉 안전밸브입니다. 안전밸브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즉 염소가스는 어떤 거? 가용전식 안전밸브를 사용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암모니아 봤습니다. 이제 암모니아는 일반적으로 독성이 강한 가스로서 가연성 가스의 범위는 들지 않지만 가연성 가스로 취급되는 게 그 암모니아죠. 그래서 암모니아는 강한 독성과 가연성 가스가 되겠습니다. 가연성 가스. 그리고 일반적으로 증발자멸이 좀 크다 보니까
냉매로 암모니아를 냉매가스로 많이 사용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암모니아 제조할 때는 하바 보시법에서 질소가 1이고 수소가 3이 결합해서 즉 이제 2분자의 암모니아를 형성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바 보시법에서 수소 3, 질소 1에서 약 2분자의 암모니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주로 많이 쓰는 촉매가 산화 알루미늄하고 산화알루미늄 철을 이용해서 하바 보시법 즉 암모니아를 형성할 수 있겠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크게 즉 하바 보시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드는데 고압법이 있고 일반적으로 중압법이 있고 저압법이 있고 이랬을 때 하바 보시법에서 암모니아를 제조할 때 고압의 압력 범위는 60에서 100 메가파스칼 이상 160에서 100 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우리는 고압법이라고. 그래서 고압은 압력 범위 메가파스칼을 쓸 수 있고 중압법은 30 메가파스칼 정도 되는 걸 우리는 즉 중압이라 합니다. 저압은 15 메가파스칼 정도 되는 걸 우리는 저압이라 합니다. 15 메가파스칼 것을 우리는 저압이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압력 범위 가끔 이제 시험에 압력 범위 고압이라면 보통 설비에 여러 가지 그 고압법에는 크루드법, 카제렛법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법을 쓰는 건 좀 1차 시험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 고압법, 중압법, 저압법의 압력 범위를 쓰시오. 즉 하바 보시법에는 암모니아 제조법에는 고압법은 약 6에서 100 메가파스칼, 중압은 30 메가파스칼, 저압은 약 15 메가파스칼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압력 범위 기억하셔야 되겠고 일반적으로 암모니아는 독성 가스이기 때문에 누출할 때 사람의 인체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랬을 때 암모니아는 염기성이기 때문에 보통 약 물에 잘 녹고 염기성이기 때문에 다량의 물을 사용하나 약한 그 산성을 사용해서 약산을 사용해서 중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즉 일반적으로 제독할 때 독성을 갖다 없앨 때 즉 다량의 물이나 또는 일반적으로 약한 산성을 쓰는데 즉 암모니아가 누출됐을 경우 이제 염화수소 즉 염산수용액과 반응하면 흰색 연기가 나고 일반적으로 암모니아는 염기성이기 때문에 페노프탈 과정에서 무색에서 적색으로 변합니다. 검출할 때 쓰는 일반 페노프탈인 용액. 그러면 적색 리트머스 시험지가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적색이 파란색으로 변하면 즉 암모니아 누출됐구나 이와 같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그 암모니아는 구리를 부식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구리 재료를 쓸 수가 있죠. 예. 구리를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암모니아는 구리를 부식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독성이기 때문에 고온 고압에서 일반적으로 질화장을 만들기 때문에 질화장을 하기 때문에 188 스테인레스강을 쓰는 것 기억하시면 암모니아 재료에 주로 많이 쓰는 재료는 188 스테인레스강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산화탄소는 독성 가스면 허용 농도가 50 ppm으로 독성 가스고 일반적 미연소 가스라고 칭하는 것도 있습니다. 미연소 가스고 일반 금속과 장하면 그 금속 카보닐을 형성하죠. 금속 카보닐을 형성합니다. 금속 카보닐 반응식을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성질에서 세 번째 그 금속과 반응하여 금속 카보닐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금속 카보닐을 형성하는 것은 니켈 카보닐, 철 카보닐입니다. 니켈, 철 카보닐을 갖다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즉 철 카보닐, 니켈 카보닐. 즉 카보닐 방지 금속은 일반적으로 구리, 은, 수은동 즉 일반적으로 구리, 은,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금속 카보닐을 방지할 수 있는 금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 카보닐, Fe와 플러스 CO 일산화탄소 얼마 반응하냐면 이건 5개 분자가 반응합니다. 즉 5개 즉 CO 5개가 반응해서 즉 철 카보닐을 어떻게 하냐 약간만 부딪혀도 폭발하는 철 카보닐을 형성하는데
이와 같이 CO 5개가 반응하는 게 되겠습니다. 5개. 이와 같이 반응식을 쓰고 니켈은 또 틀리죠. 니켈은 4개의 4개의 CO와 즉 니켈 Ni가 반응해서 약 얼마 4개의 일산화탄소가 반응해서 니켈 카보닐, 철 카보닐 형성합니다. 반응식을 기억하셔야 되겠고, 예, 그다음에 쭉 지나가서 다음 페이지 LPG가 나옵니다. LPG는 일반 발열량이 보통 프로판 같은 경우는 530, 그다음에 부탄 같은 경우는 약 그대로 반응해서 약 700 정도, 700kcal 몰이 나오죠. 그래서 발열량이 크기 때문에 가정용 연료나 일반 산업용 연료도 쓸 수가 있겠고, 그 LPG를 갖다 우리는 도시가스라는 데 만들어서 쓰는데 LPG를 갖다 공기를 희석할 때 희석 목적이 있습니다. 희석 목적인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즉 일반적으로 크게 발열량 조절, 연소 효율 증대, 재핵화 방지 이와 같이 세 가지로 합니다. 기타 하나 더 있다면 누설 시 손실을 가스가 누설됐을 때 손실을 감소할 수가 있겠죠. 이건 부가적인 거고 일반적으로 가장 큰 공기를 희석하는 목적은 발열량 조절, 열효율 증대, 적당한 온도를 쓰다 보니까 연료가 증대되고 재핵화 방지, 다시 액체로 되는 걸 방지하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하고 기타 이제 만약 누설된다면 그 일반적으로 공기를 섞었으니까 희석했으니까 LPG 순수화 나가는 것보다 적게 나겠더라 누설 손실 감소 뭐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LPG나 도시가스의 일정량 이상이면 냄새로 감지할 수 있도록 부취제를 씁니다. 냄새를 감지할 수 부취제를 쓰는데 부취제의 농도는 얼마나 쓰냐? 그 공기와 혼합 비율 약 얼마냐? 즉 부취제는 공기 중의 혼합 비율이 약 1000분의 1일 때 감지할 수 있도록 첨가를 1000분의 1로 첨가합니다. 즉 부취제는 공기 중의 혼합 비율이 약 1000분의 1 상태에서 감지하도록 부취제를 첨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맡아가서 LPG가 누설됐구나, 도시가스가 누설됐구나 이와 같이 부취제를 사용할 때 부취제 첨가 비율은 1000분의 1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일반적으로 부취제의 특성이 있습니다. 부취제 냄새로서 가스 누설을 알기 때문에 독성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독성이 없을 것, 부취제의 특성 2가지만 쓰세요, 3가지만 쓰세요 이랬을 때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독성이 없을 것, 일반 존재에서 냄새와 일반 냄새와 명확히 구분되죠. 즉 LPG가 늘었는데 LPG가 인지 아닌지 물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냄새와 명확히 구분되고 저농도에 있어서도 냄새를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스 배관이나 가스 메탄인데 흡착되지 않아야 되지만 기계를 막거나 흐름을 방해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즉 가스 메탄 등에 흡착되지 않게 돼야 되고, 그러면 완전 연소 후에 유해물이나 냄새를 가진 물질을 남기지 않을 것, 즉 완전 연소됐을 때는 없어져야지 그 냄새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 연소 후에는 유해하거나 냄새를 가진 물질을 남기지 않을 것, 배관 내 통상 온도로 응축되지 않고 온도가 낮으면 일반적으로 겨울철 추면 응축돼서 그 고체로 돼서 흐름을 막으면 안 되니까 응축되지 않을 것, 부식성이 없고 화학적 부식성이 없고 일반적으로 재료를 녹이지 않고 녹슬지 않게 하고 부식성이 없고 화학적으로도 안정할 것, 화학적으로 반응해서 가스와 반응해서 일반 주변과 반응해서 반응물질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안정할 것, 즉 화학적으로 안정할 것, 부식성이 없고 화학적으로 안정할 것, 물에 녹지 않고 토양에 대한 투과성, 물에 녹지 않을 것, 물에 녹으면 일반적으로 가스가 누설됐을 때 물에 다 녹으면 알 수가 없겠죠. 일반적으로 물에 녹지 않고 토양에 대한 투과성, 또 토양에 만약 배관을 통해서 공급한다면 배관세에 누설돼서 나오는 것이 토양을 뚫고 나오지 못한다면 가스가 모였다면 폭발하겠죠. 그래서 토양의 투과성이 좋을 것, 투과성, 즉 일반적으로 경제적일 것 또는 가격이 저렴할 것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취제의 특성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지만 고음료 많이 쓰겠지만 일반적으로 즉 LNG는 액화가스이기 때문에
즉 전기를 통하지 않는 유동성 물질이기 때문에 가끔 정전기가 발생합니다. 전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탱크놀에 충전할 때도 접지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죠. 이 접지를 합니다. 그래서 정전기 방지 대책, 일반적으로 즉 전기에 통하지 않는 유동성 물질이 서로 마찰해서 정전기가 발생한다. 이 정전기, 즉 정전기를 제거하는 방지 대책, 즉 정전기 방지 대책 맞습니다. 발생한 점은 참고해 보면 일반적으로 접지를 해야죠. 정전기 방지 장치는 첫 번째 접지를 해야죠. 접지를 하고 일반적으로 두 번째 폭발성 분위기 형성 및 확산을 방지합니다. 폭발성 물질이 그 농도에 증하지 않도록 즉 방지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습기를 보낸다든가 습도를 높인다든가 이와 같이 해서 대전을 방지합니다. 그러면 방폭 전기 설비를 설치한다. 방폭 전기를 통하지 않는 설비를 방폭 설비 전기로 해서 또 폭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자급자의 대전 방지 즉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플라스마가 통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전기 방지 액체는 가장 큰 게 접지를 하고 습도를 높여서 대전을 방지하고 습도를 높여서 전기 플라스마스 흘러가는 걸 방지하고 일반적으로 폭발성 분위기 형성 및 확산 방지를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작업자의 대전 방지 방폭 전기 설비를 설치 전기 설비는 방폭 설비를 할 것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접지를 하고 습도를 높이고 즉 폭발성으로 가스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자의 대전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방폭 전기 설비를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적으로 LPG 같은 경우는 액화 석유가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 많이 쓰기 때문에 즉 일정 온도가 올라면 스스로 발화입니다. 즉 스스로 자기 어떤 외부의 열이 없어도 스스로 폭발하는 발화를 일으키는 즉 스스로 폭발하는 이런 현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 따라 우리는 발화점, 착화점 이와 같이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연성 가스는 폭발 분위기가 되면 폭발합니다. 이랬을 때 발화점에 영향을 주는 인자 몇 가지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발화점에 영향을 주는 LPG 같은 경우는 스스로 폭발한 발화점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화점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몇 가지만 간단히 한번 살폈습니다. 먼저 가연성 가스와 공기 혼합비가 일정 비율 됐을 때 이 발화점에 영향을 줍니다. 스스로 점화가 됩니다. 일반 점화원의 종류와 투여법, 기벽의 재질과 촉매 효과, 그다음에 가열 속도와 지속 시간, 발화가 생기는 공간과 형태, 일정의 형태가 있어야 폭발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쭉 지나가서 이제 포스겐은 독성 가스로 지나가고 아세틸렌 가스입니다. 아세틸렌 가스는 제4번 아세틸렌 발생기였습니다. C가 두 개가 해치가 된 아세틸렌 가스의 일반 발생기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발생기 종류는 주수식, 일반적 침지식, 투입식 이와 같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고 발생기 표면 온도는 보통 얼마 유지냐? 약 70도 정도 유지합니다. 그래서 적정 온도는 보통 50에서 60도가 되고 표면 온도는 70도 유지하고 아세틸렌 가스를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세틸렌은 압축기 윤활유는 양질의 광유를 사용하고 온도에 불구하고 압력을 몇 킬로만큼 얼마큼 올릴 수 없다. 2.5 메가파스칼 이상은 압축을 금지합니다. 킬로는 약 25kg까지 압축을 금지하죠. 2.5 메가파스칼 이상은 압축을 금지해야 됩니다. 아세틸렌 가스 제조 시 압축 금지 압력을 쓰시오. 이와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 메가파스칼 이상이면 압축을 금지하고 아세틸렌 가스를 제조할 때 용제는 보통 아세톤 또는 뭐가 있습니까? 디메틸 포르말인데 DMF 이와 같이 되는데 이와 같이 용제를 사용해서 용제로 침유시키고 이때 용제 침유시켜서 아세틸렌 가스 폭발 범위가 가장 일반적으로 약 2.1에서 약 81% 정도 폭발하면 비교적 넓기 때문에 다공물질을 사용해서 가스가 섭촉하지 않도록 다공물질을 사용합니다. 이 다공도가 75에서 92죠. 75에서 92.
일반적으로 아세틸렌가스 건조제는 염화칼슘을 많이 쓴다는 거. 일반 아세틸렌가스 청정제, 아세틸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에프렌, 카타르솔, 리카솔 이런 불순물을 제거해서 청정제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세틸렌가스를 발생할 때, 아세틸가스를 생산할 때 그 대표적인 불순물질 황이 들어와서 황화수소, 일반적으로 인이 들어와서 인화수소, 질소가 들어와서 암모니아, 일반적으로 수소와 규소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아세틸렌가스의 불순물, 대표적인 아세틸렌가스는 무생무치인데 이런 불순물이 들어가서 냄새가 나겠습니다. 대표적인 불순물 황화수소, 인화수소, 암모니아, 규소와 수소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불순물 가스가 되고, 그다음에 다공도 구하는 공식은 요두야죠. 아세틸렌가스 다공도 구하는 것은 V-2에다 V-1에다 V는 하루 곱하기 100입니다. 이럴 때 V는 다공물질의 용적, E는 아세틸렌가스 침윤시킨 잔용적을 입니다. 즉 전체 용적에서 침윤잔용을 빼고 그래서 다공용적으로 나눠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화에틸렌은 산화에틸렌 쭉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쭉 지나가서 다음 페이지 쭉 지나가서 어디까지 지나가냐면 연소 이론까지는 쭉 한번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연소 이론. 연소 이론에서 우리가 일반적 필요한 사항만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소의 종류 쭉 한번 읽고, 일반 가스 연소는 예혼합 연소하고 확산 연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 가스 연소는 예혼합 연소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예혼합 연소는 기체 연료 연소 방식의 하나로서 미리 연료와 공기, 이제 1차 공기죠. 공기를 혼합하여 번호로 공급하여 연소시키는 방식을 우리는 미리 공기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방식, 예혼합 형식. 예혼합 연소에서 번호로부터 분출한 혼합기는 전부 필요한 공기를 적당량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연소 반응 시 신속히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연소가 잘 되죠. 필요한 공기량만큼 집어넣어서 연소시키니까 이제 신속히 되고 연소율이 좀 높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확산 연소는 뭐냐? 확산 연소는 기체는 퍼져 나가니까, 일반 기체는 기체 연료와 공기를 갖다가 혼합시키지 않고 연료만 번호로 보내서 분출해서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모두 화염 주위에서 얻는 걸 우리는 확산 연소. 기체 연소의 대표적인 연소 방식이 예혼합 연소 방식하고 일반적으로 확산 연소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이런 연소 방식에 따라서 연소 기구를 만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연소 기구별 꾸면은 적화식 연소, 적화식, 다시 해서 적화식 가스 그대로 연소시키는 방식, 적화식 연소 방식입니다. 적화식 연소, 즉 연소 기구에는 적화식이 있고 일반적으로 세미 분전식이 있고 분전식이 있고 세미 분전식이 있게 됐고, 그다음에 전 1차 공기식이 있습니다. 연소 기구에는 적화식, 그래서 적화식 연소는 가스 그대로 대기 중에 분출하여 연소시키는 방법으로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모두 화염 주위에서 얻어지는, 즉 일반적으로 확산 연소와 비슷한, 확산 연소와 거의 같은 이런 연소를 갖다 우리는 적화식 연소. 즉 다시 해서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전부 2차 공기로, 이제 1차 공기는 쓰지 않고 2차 공기로 취하고 1차 공기를 취하지 않는 걸 우리는 적화식 연소, 직접 연소시키는 맛이 적화식 연소. 그래서 이런 적화식의 특징이 몇 가지겠지만, 장점 보면 역화가 전혀 일어나지, 공기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역화가 전혀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단점에는 연소실이 넓어야 하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화식, 그다음에 분전식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적화식으로 하다 보니까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높일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1차 공기를 어느 정도 섞어주고, 또 그중에 필요한 걸 또 2차 공기로 써주는 게 일반적으로 분전식이더라. 분전식. 그래서 분전식입니다. 분전식은 분전식 연소 방식입니다. 분전식 연소 기구,
분전식 연소. 분전식 연소는 가스 노즐에서 일정한 압력으로 분출할 때, 그럴 때 분출하고 그때의 운동 에너지로 공기공에서 연소에 필요한 공기 일부를 1차 공기를 흡입하여 흡입하여 혼합관 내에 혼합시켜 염공으로 나와 연소시키는 방법. 다시 해서 연료와 그 가스가 옆에서 같이 들어간다. 약 그 가스가 들어갈 때 보통 60% 이상 들어가는 게 특징이겠습니다. 그래서 확산함으로써 일반적으로 그 부족한 산소는 불꽃주에 확산함으로써 공급받고 이 공기를 갖다 보면 2차 공기라 한다. 1차 공기를 섞어주고 주위의 화염을 통해서 또 얻어지는 걸 2차 공기랍니다. 즉 다시 해서 공기와 일정 비율로 혼합된 가스를 대기 중에서 연소하는 방식을 우리는 분전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료와 같이 들어와서 1차 공기를 섞어주고 부족한 공기를 나머지 2차 화염주에서 얻어주는 연소 방식을 우리는 분전식 연소 방식입니다. 분전식 연소 방식이라고. 일반적으로 장점이 있다면 염은 일반적으로 안에서 공기를 섞어 들어오니까 내염이 있고 외염이 형성되는 이런 특징이 있겠고 2차 공기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연소는 급속이 좀 빨리 되고 따라서 화염이 짧게 되며 발생한 열은 갖다 집중되어 화염 온도가 높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단점으로는 일반적으로 이런 공기를 집어넣다 보니까 담파가 필요하죠. 공기 조절하는 약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특징이 있다면 또 역화, 어떤 때는 불꽃이 공기가 꺾어 들어가니까 노즐 안으로 들어가는 역화가 있고 어떤 건 또 불꽃이 너무 세가지고 버너 위에서 연소되는 이런 현상이 있고 일반 소음이 나죠. 좀 소음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화식하고 일반적으로 분전식하고 같이 교합해서 섞어서 장점만 보완해서 만드는 게 세미 분전식입니다. 세미 분전식은 어떠냐? 일반적으로 특징이라면 적화식하고 일반적으로 분전식을 믹서시킨 거다 이렇게 써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일반적으로. 즉 적화식 연소 방법과 분전식 연소 방법의 중간 방법으로 1차 공기량을 제한하여 연소시키는 방법으로 1차 공기와 2차 공기 비율을 분전식과 반대한다. 즉 분전식과 서로 반대되게 1차 공기 비율이 약 40% 이하이고 내염과 염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는 연소를 갖다 세미 분전식 연소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일반 적화식하고 분전식을 계량적으로 섞어서 만든 게 되겠고 일반적으로 정의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장점은 적화와 분전이 중간 형태를 연소하기 때문에 역화는 하지 않습니다. 역화는 하지 않고 단점은 일반적으로 국부적인 국부적인 감열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열이 세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전 1차 공기식은 전적으로 연수에 필요한 공기를 갖다 1차에 얻어서 연소하는 방식을 전 1차 공기식입니다. 즉 연수에 필요한 것을 다 1차로 조달하는 것. 즉 연수에 필요한 공기 전부를 1차 공기로 혼합시켜 연수시키는 형태로 2차 공기가 필요 없는 걸 전 1차 공기식입니다. 전 1차. 그래서 연소 기구는 경우는 같이 적화식, 분전식, 세미 분전식, 전 1차 공기식, 전 1차 공기. 즉 2차 공기가 필요 없는 거, 2차 공기가 필요 없는 걸 우리는 전 1차 공기식 연소기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이런 장점은 번호는 어떤 쪽으로도 불어도 어떤 쪽으로도 붙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전 공기가 미리 공기가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연소가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표면 온도가 약 800도에서 950도 정도 되고요. 단점으로 일반적으로 고온의 노에는 완전히 부착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고온에는 공기가 미리 섞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험해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1차 공기식 이와 같이 있고 그 연소 현상은 있습니다. 연소현 리프트 일반 불꽃이 빠르게 나가죠. 불꽃이 그 연소 속도가 빨라가지고 불꽃 염공 위에서 연소되는 걸 우리는 리프팅이라고. 역화는 불꽃이 그 거꾸로 번호 안으로 들어가서 연소되는 현상. 그래서 역화 원인을 갖다 역화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책에 나온 대로 한번 살펴본다면 부식에 의해서 염공이 커졌을 경우, 노즐의 구경이 너무 적었을 때, 노즐 구경이나 연소 코크의 구멍이 먼지가 묻거나 코크가 충분히 열리지 않았거나 가스 압력이 낮을 때 역화되고, 일반적으로 가스레인지 위에 큰 냄비 등에 올려놓고 장시간 사용했을 때 번호 안으로 들어가는 역화가 될 수 있습니다. 황염, 엘로팁은 불꽃이 공기가 부족해서 황색으로 변한 것을 엘로팁이라고 합니다. 엘로팁. 그다음에 이제 불완전 연소는 일반적으로 미연소 가스가 발생하는 현상을 불완전 연소, 즉 그 가스 연소에서 산화 반응으로 완전히 반응이 진행되는데 산소가 부족하여 연소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불완전 연소라 합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은 공기가 부족할 때, 환기가 불충분할 때, 일반 배기가 불충분할 때, 프레임 불꽃이 냉각됐을 때, 가스 조정이 맞지 않을 때, 가스기구의 연소기에 맞지 않을 때 이런 때가 되고, 일반적으로 급배기 방식인 연소기구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방형 연소기는 실내에서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취하고 폐가스를 연소된 폐가스를 그대로 실내로 버리는 가스를 개방형 연소기라고 합니다. 연소기구 개방 연소기구는 일반 주방에서 가스레인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반밀폐형 연소기는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갖다 실내에서 공급받아 연소한 후에 폐가스를 배기통으로 보내는 것을 우리는 반밀폐형 연소기구라 합니다. 연소기는 난방용 가스 보일러, 목욕탕 순간 온수기, 일반 대형 온수기 이런 것들이 해당되게 됐고요. 일반적으로 그 밀폐형 연소기는 실내에서 공기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갖다 실내 공기와 완전히 격리된, 즉 연소에 필요한 공기도 밖에서 얻고 배기된 가스로 밖으로 보내는 걸 밀폐형 연소기라고 합니다. 밀폐형 연소기는 대형 온수기, 대형 보일러 이런 것들이 대부분 밀폐형 온수기죠. 밀폐형 연수기가 됐습니다. 밀폐형 연수기. 그랬을 때 일반 가스 보일러는 또 우리가 보통 그 CF식 보일러는 반밀폐형 자연 배기식 보일러를 우리는 CF식 연소용 공기를 실내에서 취하고, 즉 연소 배기가스를 배기통을 통해서 자연으로 통기를 시키는 방법, 이 같다 오는 반밀폐형 자연 배기식 연소. 반밀폐형 강제 자연 배기식은 그냥 자연으로 나간다면, 반밀폐형 강제 배기가스는 F2라고 해서 팬을 달아가지고 강제로 빼내는 걸 우리는 그 반밀폐형 강제 배기식입니다. 연소용 공기를 실내에 취하고 연소된 배기가스를 보일러에 내장된 배기판을 이용하여 5개로 강제로 배출시키는 방식으로서 CF 방식 보일러에 배기 배변을 추가한 것. 그러면 밀폐형 밀폐형 강제 급배기, 밀폐되는데 강제로 급배기 한다는 얘기죠. 들어오는 것도 강제로 하고 나가는 것도 강제로 하는 거. 즉 일반적으로 밀폐형 강제 급배기 FF 타입, 보통 보일러가 FF 타입 이와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급배기통을 외부로 설치하고 팬을 갖다 이용하여 강제로 들어오는 연소에 필요한 공기도 들어오고, 나가는 거, 연소된 가스도 나가는 거 배기시키는 방식으로서 연소용 공기는 물론이고 연소된 폐가스도 실내의 공기와 관계없이 5개로 배출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와 같이 일반 가스 보일러는 반밀폐형 자연 배기식 보일러, 반밀폐형 강제 배기식 보일러, 그다음에 밀폐형 강제 급배기식 보일러 있다는 거 좀 기억하셔. 종류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보통 반밀폐형 자연배기식 CF, CF나 또는 이 FE, 즉 반밀폐형 강제급배기식 CF는 보일러는 반드시 별도의 보일러실에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강제로 반밀폐되기 때문에 실내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일산화탄소나 아니면 공기 부족해서 질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CF 타입이나 FE 타입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보일러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 보일러의 구조를 한번 보시고 쭉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스 보일러 보시고 그다음에 다음에 가스 보일러의 안전장치입니다. 가스 보일러 안전장치 공연소 방지장치. 공연소 방지장치는 보통 보일러에 물 흐름과 수압으로 물 유무를 점검하지만 비사용 시에 점검하기 어려울 때 팽창 탱크의 수위로서 감지하고 수위 감지하는데 폴더즈 플로트식 그다음에 전극식 스위치를 사용해서 쓰는 게 일반적 헛불이 켜지지 않는 것, 헛불이 켜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공연소 장치, 즉 물도 없는데 불이 붙어서 타게 되면 과열돼서 안 되겠죠. 그래서 불꽃이 물이 없을 때는 물 흐름이 없을 때는 불이 꺼지도록 만드는 게 공연소 방지장치, 헛불 켜지 않는 장치, 공연소 장치. 동결 방지, 즉 순환이 되는 일반적으로 보일러 내 물이 동결이 겨울철 얼리면 순환이 안 되니까 동결이 되면 돌아가지 않도록 만드는 게 동결 방지장치. 연소용 팬 검지 장치, 역풍 장치, 거꾸로 바람 드는 과열 방지 장치 이런 게 있겠고 가스 폭발, 가스 폭발 왔습니다. 가스 폭발은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0.6mm 초과하는 것은 1등급, 0.6에서 0.4는 것은 2등급, 안전 간격이 0.4mm 이하인 것은 일반적으로 3등급입니다. 그랬을 때 보통 가스는 대부분 다 폭발 등급 1등급에 해당되고 2등급은 보통 에틸렌 석탄가스, 3등급은 아이 수소에서 수소, 아세틸렌, 이화탄소, 수성가스가 되겠습니다. 폭행 유도거리 정의를 봤더니 가스 연소 시 음속보다 화염 점퍼 수가 큰 경우 파면 선단에 충격파는 솟구치는 압력파로서 격렬히 파괴작용은 압력으로 격렬히 파괴작용을 일으키는 현상을 폭갱이랍니다. 뭐보다 음속보다 화염 전파, 음속 전달하는 것보다 화염 전파수가 큰 경우 파면 선단에 충격파는 솟구치는 압력파 또는 압력으로 격렬히 파괴작용을 일으키는 현상. 폭경 유도가 짧아지는 폭경 유도거리는 있습니다. 폭경 유도는 최소 완만해서 최소 격렬한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폭경 유도거리, 최소 완만해서 격렬히 폭경이라는 것을 시작할 때까지를 우리는 폭경 유도거리. 폭경 유도가 짧아질 수 있는 요소는 정상 여수가 큰 혼합가스일수록 관 속에 방음을 있거나 관경이 작을 경우, 압력이 클 경우, 그다음에 점화 에너지가 큰 경우 이같이 폭경 유도가 짧아지게 됐습니다. 쭉 지나와서 가스 계량기 있습니다. 가스 계량기 표시상 맥스가 1.5라고 하면 최대 사용량이 약 1.5라는 거, 0.5 리터 리버. LEV는 계량기 일주에 1회전할 때 최적이 0.5 1회전할 때 0.5 리터라는 거 이와 같이 기억하시고 계량기 설치 기준 준수하고 그러면 이제 안전 밸브입니다. 안전 밸브는 일반적으로 안전 밸브는 스프링식, 가용전식, 파일판식, 릴리프식 이 안전 밸브가 있고 긴급 차단 장치입니다. 긴급 차단 장치는 일반적으로 애갑, 기압, 전기, 스프링을 시공해서 긴급 차단치 위험한 사태 봤을 때 갑자기 차단할 수 있는 게 긴급 차단 장치죠. 긴급 차단 장치. 그다음에 방류뚝 있습니다. 방류뚝은 액이 고였을 때 흘러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방류뚝이죠. 방류뚝의 적용 범위
두 번째 봤습니다. 두 번째 적용 범위. 즉 고압가스 제조 시설의 가연성 가스 즉 산소의 액화가스 저장 능력이 얼마? 1000톤, 독성가스는 5톤 이상일 경우 방류독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고압가스일 때 가연성 가스, 액화가스 저장 능력이 얼마? 1000톤일 때 방류독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게 독성가스는 5톤. 그러면 냉동 제조소에서 독성가스 냉매를 사용하는 수액기 내용적이 얼마? 10,000톤 이상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10,000리터 이상인 경우는 방류독을 설치해야 됩니다. 액화 소유가스 저장 설비 LPG, LNG가스는 얼마? 1000톤일 때 방류독을 설치하고 도시가스 설비 중 도시가스 도매 사업에서 LP가스 저장 능력이 얼마? LP가스는 얼마? 도시가스 사업에서 LP가스는 500톤, 일반 도시가스는 1000톤입니다. 이럴 때 방류독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적용 범위 알아두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방류독은 1000톤일 때 한다는 거, 독성가스는 5톤인다는 거, 일반적으로 수액기는 10,000리터. 방류독 용량은 일반적으로 저장 탱크 저장 능력 상당 용력 이상을 하고 저장 탱크 능력 이상으로 해야 되고 그럴 때 액화산소는 공기 중에 누수는 빨리 나가기 때문에 액화산소는 저장 능력이 상당히 60% 이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개 이상 설치했을 때 이상 저장 탱크를 집합했을 경우에는 2개를 갖다 이상 집합 방류독 내 설치한 저장 탱크에는 당해 저장 탱크 중 최대 탱크의 저장 능력 상당 용적에 잔여 탱크 총 저장 능력 상당 용적이 얼마? 10%를 합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0톤짜리가 있다. 500톤으로 해야 되는데 그만큼 500톤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다 다른 게 100톤짜리가 있다면 100톤에 10%를 추가해서 10%를 합하여 한다. 이때 칸막에 있을 경우 칸막이 높이는 방류독보다 10cm 정도 낮춘다. 10cm 낮춥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류독 용량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거니까 한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2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